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헬로티비 뉴스 전북입니다. 지리산 친환경 전기열차 사업 설명회가 최근 남원 지역에서 개최되면서 남원시가 추진하고 있는 산악철도 사업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지리산 자연환경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는 선결 조건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김남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리산 친환경 전기열차 추진을 위한 사업 설명회가 최근 남원시청 강당에서 열렸습니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주최로 열린 설명회에서 발표자들은 환경 문제 개선과 교통 취약지역 문제 해결을 위해 친환경 전기열차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산악철도가 신설될 경우 남원 지역 관광 경쟁력 확보와 지역 경제 활성화와 같은 효과들이 기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남원은 지리산이 국립공원 1호이고 또 지역 주민들이 또 친환경 전기열차에 대해서 많은 또 이렇게 호감을 또 갖고 있고 또 지역 경제에 기여할 수 있다는 여러 가지 또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남원시는 지리산 육모정에서 정정치까지 12km 구간에서 친환경 전기열차를 시범 건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설명에 참여한 남원시 관계자들은 친환경 전기열차를 조성할 경우 생태계 파괴가 가속화되고 있는 지리산을 친환경적으로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설명회에 참여했던 일부 시민들은 조성 과정에서 환경 파괴와 주민 불편이 발생할 것이라면서 우려의 목소리를 제기했습니다. 도로를 따라서 공사가 될 거라 환경에 전혀 훼손이 안 될 거라고는 하는데 사실은 그 부대 시설이 들어서고 그 지역 전체가 굉장한 소음과 그리고 공사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환경적 훼손이 이미 보통의 사람들도 가늠할 수 있다는 거죠. 사계절 산악 관광이 가능해질 수 있도록 공모사업 선정에 시민들의 지지와 관심을 호소하고 있는 남원시. 산악철도 예정지 인근 주민들이 제기하고 있는 자연환경 훼손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노력들이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호입니다. 부적절한 관계 논란으로 물의를 빚었던 김제시 의원들이 제명된 게 석 달 전쯤입니다. 그러나 두 의원이 제명 결정에 불복하는 소송을 하면서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었던 시의회나 지역사회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법원의 판단이 주목되는데요. 정명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7월 눈과 귀를 의심케 하는 폭언이 민의의 전당에서 펼쳐집니다. 너 방송 아니냐? 방송 지금 보여줄래? 제가 꽃뱀입니까? 야, 꽃뱀 아니었어? 김제시 의회는 부적절한 관계 논란을 빚었던 두 의원을 결국 제명했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징계 아닌 제명으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전북지역 지방의회에서 처음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나 제명된 의원들은 최근 김제시의회 결정에 불복해 무효 소송을 냈습니다. 소명 기회와 같은 행정 절차상의 문제, 또 품위 유지 위반을 들어 제명한 것은 너무 과도한 결정이라는 게 이유입니다. 취재진은 그동안 단 한 번도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던 전 여성 의원에게 물었습니다. 그렇지만 또 구체적인 입장을 들을 수는 없었습니다. 지금 소제기 중이잖아요. 의원님 입장을 좀 담으려고 하는데. 제가 지금 밖에 있어서 전화하기는 좀 그래요. 김제 지역 시민단체는 어처구니 없다는 반응을 보이며 잇따라 반발했고 김제시 의원 전원은 최근 소송을 취하라는 촉구안을 제명된 의원들에게 보냈습니다. 불륜 여성 의원이 의회에 다시 등원하게 되면 김제 시민들은 또다시 명예와 자존심에 상처를 입게 될 뿐만 아니라 국민적, 사회적 공분까지 불러일으킬 공산이 불보듯 뻔한 이치다. 앞서 일련의 사태에 책임을 진 의장은 스스로 사퇴했습니다. 새로운 의장도 뽑았습니다. 그렇지만 제명당한 의원들이 소송에 나서면서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었던 지역사회는 다시 혼란을 우려하는 상황. 법원의 판단은 이르면 이달 말쯤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이 금품 전달과 성희롱을 이유로 최인규 고창군의회 의장을 포함해 4명을 제명했는데요. 최 의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이유에 대해 반박하며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에 공개 사과까지 요구했습니다. 이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북도당이 최인규 고창군 의회 의장을 제명한 이유는 크게 2가지입니다. 지난 후반기 의장 선거 당시 친구를 통해 동료 의원 가족에게 1,000만 원을 건넸다는 의혹과 동료 여성 의원에게 성적 농담이 적힌 쪽지를 통해 성희롱을 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최 의장은 10일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내용을 반박했습니다. 먼저 부정 청탁에 대해선 자신은 무관하며 경찰에서 관련자를 조사했지만 무혐의로 결론 났다고 밝혔습니다. 동료 의원에게 전해진 쪽지에 대해선 자신은 내용을 모른 채 서명 사인만 해줬다고 해명했습니다. 게다가 해당 의원과도 지난 6월 성희롱 관련 오해를 풀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자기 오해가 금년 6월에 풀렸답니다. 이 내용이 최인규 의원 것이 아니구나. 그냥 백지 사인 한 번만 한 것이구나. 그걸 알고는 오해가 풀려서 그러기 때문에 최인규를 지지를 하고 의장 선거에 저를 지지해 준 사람입니다. 최 의장은 오히려 자신의 의장 당선을 못마땅히 여긴 정치 세력이 부린 정치 공작이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중앙당 중앙윤리심판원에 제명에 대한 재심 신청을 하는 한편 자신의 명예가 실추됐다며 전북도당 차원의 공개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민주당에서 이러한 참 추잡한 오명을 뒤집어 씌우지 말고 차라리 내가 자기 지역위원장 마음에 안 들면 탈당을 해주십사 했다면 저는 고마움을 느낍니다. 이 같은 최 의장의 주장에 대해 전북도당은 자체 조사를 통해 부정 의혹과 성희롱에 관한 사항을 당사자로부터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최 의장의 재심 청구에 대해선 중앙당의 판단에 따라 사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종합적인 사안들을 판단해 봤을 때 충분히 이러한 사안들로 인해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했고 심판위원님들께서 그 판단에 의해서 결정을 한 거죠. 최 의장이 재심을 청구하면 중앙당은 60일 이내에 심사와 의결을 해야 하지만 상황에 따라 일정은 더 연장될 수 있습니다. 제명 이유를 두고 벌어진 양측 공방은 앞으로 나올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의 결정에 따라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진철입니다. 임실군이 옥정호 일대 생태관광 조성 사업을 비롯한 일명 섬진강 르네상스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섬진강 댐 건설로 강제 이주 피해를 입은 옥정호 인근 주민들의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남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임실군 운암면 옥정호에 위치한 붕어섬 모습입니다. 임실군은 붕어 형태의 섬 모양을 한 이곳을 중심으로 옥정호 일대에서 섬진강 에코뮤지엄 조성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옥정호 일대에는 붕어섬 에코가든과 관광 경관도로, 스카이워크와 붕어섬 출렁다리 등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옥정호가 수려한 자연경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자연경관을 살릴 수 있도록 주변 경관도 조성을 하고 또 수상을 이용한 그 관광 내전시설, 또 산악을 이용한 산악 내포주 시설로 특화하는 거고요. 지금 이제 붕어섬 쪽으로는 이제 뭐 출렁다리, 스카이워크, 또 주차장을 조성해서 또 모노레일 이런 것들을 좀 하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다목적댐인 섬진강댐 옥정호 일대에는 수변 순환도로가 개설되지 않은 곳이 많아 주민들의 교통 불편이 50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곳입니다. 주민들은 옥정호 일대 개발 사업으로 섬진강댐 주변 지역 교통 환경 개선과 경제적 효과 등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50년 동안 피해의식에 젖어 있었는데 비로소 그 피해의식에서 벗어나는 계기가 이번에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에 진행이 되면서 임실군에서도 주민들 참여를 유도하겠다라고 하기도 하고 저희도 그 참여할 수 있도록 요청도 하고 국가사업으로 50년 넘게 생활의 불편을 겪고 있는 옥정호 인근 주민들. 옥정호 인근 친환경 개발 사업과 함께 수십여 년간 받았던 서름과 불이익을 보상받을 수 있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호입니다.
식초는 시큼한 맛과 효능 때문에 건강식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고창군이 이 식초를 산업으로 육성해 식초 문화도시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그동안의 경과와 풀어야 할 과제는 무엇인지 취재했습니다. 이진철 기자입니다. 고창에서 6년째 식초를 연구하고 만들어온 조준영 대표. 고창에서 기르고 수확한 복분자와 흙보리를 식초 재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산품으로 식초를 만들기 때문에 지역 농산물 소비를 도모해 일석이조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올해에는 식초 문화 확산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조 대표의 식초 공장을 중심으로 새롭게 이사올 4가구가 주거지역을 형성하고 주변에는 식초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식초 카페와 테라피 공원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고창에서 식초를 즐기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새로운 식초 마을이 형성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식초마을은 건강을 테마로 이렇게 숲속 한적한 곳에 만들었기 때문에 위치했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분들이 이 주변 바로 5분 거리에서 관광을 즐기고 여기 와서 먹고 마시고 놀고 자고 갈 수 있는 그런 것을 해보고 싶어요. 지난해 11월 식초 문화 도시를 선포한 고창군은 이와 같은 식초 마을을 점차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군민 모두가 식초를 만들고 마시는 문화를 조성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찾아가는 식초 교실을 통해 군민 모두가 식초를 만들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한편 전북대와 국립농업과학원 등 연구기관과 함께 다양한 식초 상품을 만들고 품질도 개선할 계획입니다. 고창군은 이러한 기반을 발판 삼아 식초 강국인 이탈리아, 중국, 일본과 어깨를 나란히 해 세계 4대 식초 도시로 발돋움하겠다는 청사진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고창은 복분자 등 원재료가 풍부하고 온천수, 연중 온화한 기후까지 명품 식초를 만드는 명당입니다. 앞으로 자연과 사람이 함께하는 세계 4대 식초 도시 고창으로 우뚝 서겠습니다. 하지만 과제도 있습니다. 조미료 수준에 머물러 있는 식초 이미지를 건강식품으로 끌어올려야 하고 고창 식초만의 차별화된 장점도 증명해야 합니다. 지역 특산품을 활용한 고창 식초가 과제를 해결하고 한국을 넘어 세계 시장을 노릴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진철입니다. 대한축구협회가 개최하는 아시아축구연맹, 즉 AFC A급 지도자 강습회가 남원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 은퇴한 이동국 선수를 비롯한 축구 스타들이 참여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김남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남원 200문화체육센터 축구장입니다. 축구장 내 전북 현대에서 공격수로 활약했던 이동국 선수 등 유명 선수들이 눈에 띄입니다. 대한축구협회가 개최하는 아시아축구연맹, 즉 AFC A급 지도자 강습회가 오는 11일까지 남원에서 진행됩니다. 축구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축구 이론과 실습 지도를 위한 전문 교육들을 모두 이수해야 합니다. 너무나 이 공기도 좋고 이 주변 환경이 좋은 것 같습니다. 또 운동하기에 최적화되지 않았나 싶고요. 그리고 또 특히 여기 남원은 음식이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찾고 싶은 고장이기도 합니다. 대한축구협회가 개최하는 A급 지도자 강습회에는 이동국 선수를 비롯한 전남 드래곤즈 최효진 선수와 포항 스틸러스 황지수 지도자 등 스타급 선수와 지도자 24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AFC A급 지도자 자격증을 획득하면 프로축구 K리그의 코치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A급 지도자 자격증을 획득한 뒤 고등학교 이상의 전문팀에서 5년 이상 지도하면 B급 지도자 교육과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B급 지도자는 국가대표팀과 K리그 감독까지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일단 A급 라이센스 교육을 이번 남원에서 하게 됐는데요. 너무 날씨도 좋고 청정지역 남원에서 이렇게 기분 좋게 교육을 받게 돼서 너무 기쁘게 생각하고 교육 잘 받고 건강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그 지도자 교육은요, 오전에 오후에 오전 오후를 이렇게 나눠서 하는데요. 이론하고 실기를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진행되고 있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피곤할 수 있는데 남원에서 많이 배려해 주셔서 이런 좋은 자리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남원 지역은 천혜의 자연 환경과 체육 시설 등 선수들이 훈련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잘 갖춰져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스타급 선수들이 참여하는 강습회를 유치한 남원시는 전문 체육인들의 전지 훈련 명소로 거듭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호입니다. 전북도가 올해보다 12% 증가한 8조 7천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2021년 예산안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7조 1천억 원, 특별회계 8,800억 원 규모로 일반회계 증가율은 정부 예산 증가율 8.5%보다 6.5%포인트 높은 수준입니다. 중점 편성 내용은 소비 활성화 등 경기 부양 명목으로 2,100억 원, 전북형 뉴딜 사업에 3,500억 원, 코로나 이후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핵심 정책에 6,700억 원 등이 반영됐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오는 23일 전북도의회 정례회에서 송하진 도지사의 제안 설명을 시작으로 상임위별 심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전북도민 10명 가운데 6명은 새만금 해수유통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새만금 해수유통 추진 공동행동이 한국사회정치여론연구소에 의뢰한 설문조사 결과 군산과 익산 지역에서 해수유통 찬성 비율이 각각 72.4%와 79.3%로 나타났습니다. 설문은 지난달 30일부터 이틀 동안 18세 이상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유선 전화로 진행됐습니다. 공동행동단체는 전문가와 시민단체 등이 포함된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해수유통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성착취물을 제작 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과 관련해 경찰 조사를 앞둔 40대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전북경찰청은 지난 8일 진안군 서용수면 한 자동차 안에서 40대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최근 박사방과 관련해 수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타살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이며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북도의회가 송성환 전 전북도 의장에게 출석 정지 30일의 징계를 확정했습니다. 9일 열린 377회 정례회에서 윤리특별위원회가 제출한 송 전 의장 징계안이 원안대로 의결됐습니다. 송 전 의장은 뇌물수수 혐의로 지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2천만 원, 추징금 775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형이 확정되면 송 전 의장은 의원직을 잃습니다. 올해 김제 지평선 축제 수익금 가운데 일부가 어려운 이웃에게 쓰였습니다. 김제시 지평선 축제 재전위원회는 11일 22회 지평선 축제 수익금 803만 원으로 사랑의 연탄 나눔 행사를 열었습니다. 이들은 지역 내 취약계층 51가구에 모두 1,300장의 연탄을 전달했습니다. 축제 수익금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의 겨울나기에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앞으로 지역민들과 함께 만들어가며 즐기는 축제가 되도록 다양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방과후 초등학생에게 돌봄과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김제 지역 다함께 돌봄센터가 4곳으로 늘어날 계획입니다. 김제시는 현재 한 곳인 돌봄센터를 2년 안에 4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제 지역 2호점은 내년 1월쯤 검산동 지평선 어울림센터에 들어설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